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네, 자연재해라면 산불이나 지진, 홍수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말하지요.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자주 들으실 거예요. 네, 불이 나거나 홍수의 피해를 입거나 또 산사태가 나는 등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리고 한국도 날씨가 건조한 봄과 가을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2020년 작년에 비도 정말 많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도 났었죠. 네. 그리고 비 때문에 지반, 땅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나거나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강물이 넘쳐서 교통이 통제되고 전기도 끊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은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다르지요. 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폭우, 홍수 이런 피해가 있고 또 너무 더울 때는 폭염도 와요. 네,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폭설 위험도 있죠. 그리고 또 너무 추워서 한파가 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막을 수 없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일들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볼 대화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준과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시, 남부지방에 해일이 발생했다는 뉴스 들었어요? 네,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쪽에 사셔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은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제 일기예보에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 밖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하루 사이에 태풍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태풍의 규모가 컸는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작년 여름에 남부지방에 태풍이 왔을 때 큰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데다가 대비도 철저하게 했대요. 저도 뉴스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다른 곳도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준과 지혜가 어제 들은 일기예보의 내용은 뭐였어요? 남부 지방에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했어요. 태풍의 크기가 어때요? 태풍의 규모가 엄청 컸어요. 태풍의 규모가 컸지만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대비도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혜는 해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네, 부모님이 해일이 발생한 그쪽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 지역은 괜찮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일기예보에서 태풍의 영향권 밖이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태풍이 다른 곳으로 가서 걱정을 안 했지만 하루 사이에 태풍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태풍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군요. 네, 그런데 태풍의 규모가 아주 컸어요. 피해는 없었나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한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어요.
네. 어떤 준비를 했어요? 주민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가게 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태풍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 대비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군요. 이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준도 뉴스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준처럼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오늘의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네. 먼저 명사의로 인하다입니다. 오늘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연재해의 원인을 말하면서 사용했어요. 네, 지혜가 해일의 원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해일이 일어난 원인, 이유는 태풍이었군요. 맞습니다. 태풍 때문에 해일이 발생한 거죠. 명사와 함께 사용하면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 다양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서워서, 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의로 인하다는 주로 격식적인 대화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뉴스나 조사 결과에서 많이 사용돼요. 네, 그래서 해일이 발생했다는 뉴스에서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라고 말했군요. 맞아요. 보통 원인이 되는 명사, 의로 인한 결과의 순서로 말하는데요. 명사, 의로 인한 결과의 명사, 명사으로 인해서 결과의 명사가 어떻게 되었다처럼 말할 수 있어요. 네, 연습해 볼까요? 가을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이유는 건조한 날씨 때문이에요. 네,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거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났어요. 문장으로 쓸 수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또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해요. 폭염 때문이에요. 네,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량 증가. 명사. 또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문장으로 썼어요. 네, 좋습니다. 어떤 원인을 명사로 말하면서 격식적이고 문어체 글을 쓸 때 표현하는 의로 인하다. 잘 기억하세요. 네, 두 번째 문법은 동사, 형용사, 은는 데다가 명사, 인데다가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에 붙어서 어떤 행위나 상태에 다른 것이 더해진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네, 지혜가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데다가 대비도 철저하게 했대요. 네, 주민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요. 또 뭘 했어요? 대비도 철저하게 했어요. 네, 어떤 것을 하고 또 추가로 비슷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해요. 보통 비슷한 행동,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로 좋은 일 뒤에 추가로 또 좋은 일, 또 나쁜 일 뒤에 추가로 또 나쁜 일 등 비슷한 행동, 비슷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동사와 사용할 때는 시제,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동사의 지금, 현재는 는데다가, 그런데 과거는 은데다가를 사용하니까 잘 생각하고 사용해 주세요. 그렇군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서 정말 춥네요.
오늘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도 불어서 정말 춥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또다시 어제 비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비가 와서 더 추워요. 어제 비가 온 데다가 오늘도 비가 와서 추워요. 네, 오늘 비가 오면 오는 데다가 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온 데다가 잘 기억하세요. 더 해볼까요? 제 휴대폰은 음. 기능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네, 제 휴대폰은 기능이 좋은 데다가 가격도 저렴해요. 좋아요. 명사용으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그리고 세일을 해서 백화점에 사람이 많아요. 네, 주말인데다가 세일을 해서 백화점에 사람이 많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것에 추가된 것을 덧붙여 말할 때 은는 데다가 잘 알아두세요. 네, 그럼 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대화를 듣고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혜 씨, 남부지방에 해일이 발생했다는 뉴스 들었어요? 네,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쪽에 사셔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은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제 일기예보에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 밖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하루 사이에 태풍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태풍의 규모가 컸는데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작년 여름에 남부지방에 태풍이 왔을 때 큰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킨 데다가 대비도 철저하게 했대요. 저도 뉴스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다른 곳도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연재해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어떤 자연재해가 제일 무서우세요? 화재, 이 산불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산에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져가지고 동물도, 나무도 다 죽잖아요. 맞아요. 건조한 날에는 특히 작은 불씨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불이 바람을 만나서 산불이 크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나요? 또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서 우리 함께 대화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영상 아래 주요 표현과 어휘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